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5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점 자블록 세부 설치 표준안 마련. 부천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도점 자블록 세부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3일 도시교통위원회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 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려고 바닥에 설치하는 울퉁불퉁한 블록이다. 그런데 보도에 설치한 점자블록이 차량 진입 등으로 파손된 채 방치되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간으로 향해 있는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권유경 의원은 횡단보도나 지하철 승강장 입구 등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점자블록을 통일성 있게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를 부천시 관내 설치된 보도로 하고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통일된 점자블록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해 점자블록 세부 설치 표준안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및 공사 현장 관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부 설치 표준안을 공사 시방서에 반영토록 규정하여 보도공사 시행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권유경 의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특히 점자블록 설치가 통일되지 않아 이용자의 혼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는 물론 더 나아가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이상윤, 남미경, 박정산, 정재현, 송혜숙, 김성용, 양정숙, 김동희, 구점자, 최성훈, 김병전 의원 등 14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 분석 시스템으로 수집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이 2847건이며 이전 3년간 2015점 4월 물결표 쌓인 2020점 3월 접수된 1672건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발표했다.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 관내 노인 유동 인구가 많은 고신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보호구역의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노인장애인 보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산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구역의 전통시장을 포함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매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토록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올해 기준 부천시에는 총 18개소의 전통시장이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km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구역 내 주정차도 금지된다. 또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비롯해 CCTV, 교통안전 표지판 등이 보강되고 필요시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박정산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전통시장같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김환석, 홍진아, 남미경, 이상윤, 정재현, 박명혜, 최성훈, 윤병권, 권유경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부천시 취약계층의 사랑의 그린 PC 보급. 부천시는 코로나19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랑의 그린 PC는 사용 가능 연한인 5년이 지나 불용 처리한 PC를 재활용하여 정보 취약계층이나 관련 단체 등에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까지는 경기도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2020년부터 부천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여 올해로 2년째 추진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부천시의 주소지를 둔 개인과 단체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보호대상 아동을 1순위로 선발한 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및 취약계층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에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한 실적이 있는 정보화 교육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hello@korea.kr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체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0월 22일 선정자에게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며 11월 중 직접 방문해 컴퓨터를 설치한 후 1년간 무상 A/S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세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정보통신과 지역번호 032-625-23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영주 센터장과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최종복 회장은 지난 16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양 기관 대표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천시 지역사회 공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두 기관이 추진하는 재반활동에 대한 협조,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협업활동 진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약 439개소에 종사하는 13,000여 명의 종사자를 위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 개소했다. 수원시의회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장애인 거주시설의 후원 물품 전달 수원시의회 의장 조석환은 28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바다의별, 수봉제활원 등 3곳을 찾아 냉동닭 식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식품은 지난 17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남문통닭 대표 김경재에서 시의회에 기탁한 것으로 추석맞이 나눔 활동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 신청, 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기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이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6만 2,887원에서 내년엔 153만 6,324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차감 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평일 오전 9시 물결표 사인 오후 6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최승래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수원시 아동모니터링단 활동 종료. 지난 8월 16일 활동을 시작한 2021년 수원시 아동모니터링단이 9월 30일 모니터링 활동을 마쳤다. 수원시 아동모니터링단은 수원시의 아동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환경, 가정환경 등 6개 영역을 모니터링했다. 초, 중,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아동 모니터링단 20명은 영역별 과제를 3회에 걸쳐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전자우편을 활용해 비대면 토의를 했고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다. 수원시는 10월 중에 아동 모니터링단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 제안한 아이디어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각 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마친 결과는 실무부서에서 취합해 아동 진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